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닛 17, Prepositions of Time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시간 앞에 오는 전치사라는 거를 이제 할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전치사라고 하는데 이 전치사가 제가 이제 학생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었거든요. 근데 prepositions라고 이렇게 하면 pre가 뭐 앞에라는 뜻이고 포지션이 위치잖아요. 시간 앞에 오는 무언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문으로 돌려서 번역을 하니까 이제 전치사라고 해서 우리는 배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앞에는 뭔가가 꼭 달고 와야 돼요. 이게 빠지면 문장이 올바른 문장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오셨네요. 네. 봄봄봄님, 차사랑님, 아메님, 이렇게 오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치사를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전치사가 헷갈리는 이유는요, 어디에 뭘 붙여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헷갈려 하게끔 되거든요. 그거를 헷갈리지 않게끔 오늘 설명을 잘 드려보도록 할게요. A번을 오랜만에 오신 행복님이, B번을 홍차사랑님이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읽어주세요. Did you have breakfast this morning? 너는 가졌니 아침을 아침에, 오늘 아침에? 네, No, I usually get up late in the morning, so I often skip breakfast. 아니, 나는 되게 일어나 늦게 아침에. 그래서 나는 종종 건너뛰어 아침을. 네, Then let's have lunch at noon. 그러면 먹자 점심을 12시에? 네, 12시 정각 얘기하는 거예요, 는. Sounds good. 좋아.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after lunch? 어때 가는 건 영화 보러 점심 먹고 나서? 그쵸. 잘하셨어요. Great, I'm free in the afternoon. 좋아. 나는 자유로워. 오후에. 네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침, 12시 정각, 점심, afternoon, 뭐 이렇게 뭔가 시간대에 이제 in, at, after, in 이런 거를 이제 썼단 말이에요. 전치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익을 이제 한 번씩 다 보셨으면 토익 강의를 들여보셨을 수도 있는데 토익 강의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전치사가 나오면 무조건 읽지도 말고 명사 찾아서 답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명사가 나오는 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딱 떨어지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주어와 동사가 있는 완벽한 문장이 그 명사처럼 쓰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장이 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제 알려주는 거는 시간 앞에 오는 전치사거든요. 이게 조금씩 다 쓰임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at, on, in. 제가 특히 헷갈렸던 거는 at이랑 in인데요. 특히 장소에 쓰이는 at과 in이 저는 되게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뒤에 또 장소에 대해서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할 텐데 at은요, 점을 딱 찍으시면 돼요. 점을 딱 찍어서 포인트로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시간대나 그런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at을 써요. 그래서 몇 시 몇 분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 at 4 o'clock, at 11:30, at noon, at night 이런 시간대에는 at을 써요. noon은 사실 12시 정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t을 쓰는 거고 night에 동그라미 별표 이렇게 쳐놓으세요. night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밤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 밤에 정확한 시간대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밤에 이건 예외로 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냥 밤에 자꾸 in을 쓰게끔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night도 at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on은요 하루짜리예요. 하루짜리. on이라는 거의 원래 뜻은 어딘가에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위에 우리가 올라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on은 하루일 때는 다 on을 써요. on Monday, on January 6th,
on Christmas Day, on my birthday. 다 하루짜리죠.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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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다 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위켄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위켄드. 위켄드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이제 주말이라는 뜻인데 그때도 오늘 써요. 그리고 이제 in 같은 경우에는 in의 원래 뜻이 뭐뭐 안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n을 쓸 때는 시간의 길이가 좀 길어요. 그래서 시간의 길이가 길어서 우리가 그 안에 좀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이제 in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April 하면 이제 월이 길잖아요. 30일이나 되잖아요. 우리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In spring, season,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월씩 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in, 연, 엄청 길죠? 2012 이렇게 읽거든요. 그런 연 기니까 in 써요. 그 다음에 in the future, in the past 이런 식으로 미래, 과거, 긴 시간 안에 in을 쓰는 건데 여기 이제 안 나온 게 있어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자, 아침은 뭐 6시부터 한 12시까지 아침이라고 하죠. 시간대가 길어요. 그 다음에 오후 뭐 12시부터 저녁 시간 6시 전까지 6시간 정도를 이제 오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밤을 그 6시부터 뭐 12시까지 밤, even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가 길어요. 길게 봐요. 그래서 in the evening, in the afternoon, in the morning, in 씁니다. in.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흔한 시험 문제 그리고 문법 설명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의 포인트별로 얼마나 시간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add, on, in 이거를 이제 달리 써준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렇게 next Monday는 되는데 on next Monday는 안 돼요. 이렇게 뭔가가 따라 붙어서 들어왔을 때는 전치사 빼주시면 된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다 풀어보고 갈 거예요. A, B번 둘 다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정우쌤 이제 들어오셨는데 잠깐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들어오셨구나. 지금 이제 전치사를 하는 거고요. 전치사라는 거는 명사 앞에 오는 위치하는 그런 뭔가예요. 이게 빠져 있으면 문장이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해야 되나? 완성이 덜 된 것처럼 들리거든요. 좀 이상하게 말을 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외국인들은 이걸 빠뜨리고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전치사라는 건 뭐 장소 앞에 올 수도 있고 시간 앞에 올 수도 있는데 지금 하는 건 시간 앞에 오는 전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의 타임대에 따라서 시간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at, on, in을 달리 쓰거든요. at 같은 경우에는 몇 시, 몇 분 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콕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시간대에 쓰여요. 하지만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몇 시라고 지칭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건 else 쓰시면 되고 오는 원래 기본 뜻이 어디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짜리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살 수 있을 만한 길이의 감이 되는 그런 하루짜리들에는 다 on을 써요. On Monday, on January 6th.
Christmas Day, my birthday, 뭐 Parents Day 이런 식으로 특정한 날, 하루짜리 날에는 on을 쓰고요. 우리가 좀 시간대가 길어서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이제 in을 써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두시면 되고 예외, 약간 예외라기보다는 조금 실수가 많은 전치사 쓰임이 뭐냐면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그거 세 개도 in을 쓰는데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 이제 A번, B번 저희 풀어보고 있었는데 다 푸신 분들 계시면 채팅창에 다 풀었다고 좀 남겨주세요. 네, 다 푸셨네요. 그러면 이거 좀 물어볼게요. 홍차님, 여기 이제 A번에 1번. 왜 in이라고 했을까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왜 in이라고 했을까요? 홍차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아직 지금 일이 있으신가? 그러면 다른 분한테 여쭤볼게요. 행복님이 다 푸셨다고 했으니까 행복님. 네, 1번. 왜 in the evening일까요? 이 부분은 약간 예외적으로 저녁 시간대를 말하는 거여서 인으로 쓴다고 네, 할까? 저녁 시간대고 시간의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이제 in이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그래야지 내가 머릿속에 기억에 남고 그걸 이제 말할 때 실수를 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잘 하셨어요. 그러면 아멘님, 2번은 왜 at 6:30일까요? at은 딱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at이 들어가는. 네, 그래서 몇 시 몇 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at 쓰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정우님, 요거 January 1st, 11th, 요거 왜 on 쓰는 걸까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안 썼네요. 저는. 아, 뭐라고 쓰셨어요? 제뉴얼리만 보고 인으로 썼네요. 아이고, 아이고, 그쵸. 네네. 몇 월 며칠, 하루짜리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루짜리라서 네, 오늘로 써야 돼요. 네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같은 의미에서 썬데이 일요일이니까 온이 들어갈 수가 밖에 없겠죠? 자, 5번. 5번, 지율킴님, 휘나블리님이신 것 같아, 맞죠? 네, 5번은 왜 S를 미드나잇이 12시. 맞아요, 맞아. 밤 12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H예요. 잘하셨어요. 6번은 봄봄봄님. 네, 그 3월 한 달의 시간의 길이가 길어서 in을 구했어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on my birthday 하루죠. 그래서 on 쓰는 거고 또 홍차님 나가셨구나. 일이 있으신가 보다.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다 이해가 가시죠. 이거 연이니까 길고 Friday night 요거 on이에요. on 하룻밤이라 가지고 금요일 밤. 그리고 at noon은 12시 정각이니까 그 점심시간이니까 at 쓰는 거고요. summer 시간대가 길죠. 그래서 in future는 아까 예시로 나왔었어요. in the future 미래에 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됐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when을 써야 되는지, what time을 써야 되는지 해가지고 answer까지 해보는 건데 틀린 거가 혹시 있을까요? 여기서? B번에서? 없으시면은 이제 봄봄봄님이 A번. 1번, A의 1번. 네네. A의 1번이 B의 1번. 네. 1번, when do you go fishing? 언제 너는 가니? 낚시하러? 네. I go fishing on Saturday. 음, 나는 갈 거야. 나는 간다. 낚시하러 토요일에. 잘하셨어요.
아, 예. 이게 이제 언제간이, 그러니까 언제간이 그 현재형으로 그냥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보통 너는 일반적으로 언제간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 낚시를 보통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아멘님이 해주세요. What time does the train arrive? It arrives at 11:30. 몇 시에 도착하니 기차가? 몇 시에 그 기차가 그것은 도착하니? 그것은 도착한다 11시 30분에.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3번, 3번 히너블리 님이 해볼게요. When will you visit your aunt? 언제 할 거니 너는 방문을 너의 이모에게. I will visit her in the morning. 나는 할 거야 방문을 그녀에게 아침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자, 보세요. 나는 할 거야 방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고, 너는 할 거니 방문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방문이 여기서 목적어처럼 해석이 됐죠. 그쵸? 그쵸? 방문을 이렇게 하니까 목적어가 돼버렸잖아요. 자, 동사 찾아보세요. 동사. 동사는 뭘까요? 이 문장에서. visit? 네, 그쵸. 방문하다. 이게 하다. 동사예요. 아. 그쵸. 그러면 이거를 동사로 해석을 하셔야지 나중에 영작을 하거나 할 때 실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말이 특성상 이걸 이제 목적어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동사를.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이걸 자꾸 영작을 할 때 목적어 자리에 동사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얘를 동사로 해석해 보세요. 너는 할 거니? 언제 할 거니? 언제 방문할 거니? 이렇게 해석해야 그렇죠. 되나요? 네, 그렇죠. 언제 방문할 거니 너의 안트를? 나는 방문할 거야 그녀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문을 동사로 잘 해석을 하신 거예요. 네,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대답에 I will visit her on her birthday라고 되면 네, 자, her birthday가 되려면 on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치사에. 네, 그렇죠. 아, 그러면 in 때문에 답이 네네, 맞아요. 이 전치사 때문에 in이라는 전치사를 쓰는 명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된 거예요. 네. 도모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행복님이 한번 해보세요. 몇 시에 하니 그 가게가 닫니? 그렇죠. 닫니. 얘가 동사죠. 몇 시에 뭐뭐 할 거니 이렇게 되는 거야. 닫을 거니. 그 가게가 닫을 거니. It will close at 10 o'clock. 그것은 닫을 거야 10시에. 10시에. 그래서 이제 잘 찾으셨는데 해석할 때 그것만 잘 유의해 주시면 돼요. 동사를 동사로 해석하기. 그래서 이제 미니 그래머를 보면 When will you leave? 이렇게 언제 너는 떠날 거니? What time will you leave? 몇 시에 너는 떠날 거니? 이렇게 이제 물어봤잖아요. What time이라고 물어봤을 땐 정확한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t 5 o'clock 이렇게 되는 거고 언제라고 하면 약간 시간대가 좀 넓어져요, 범위가. 그래서 in the afternoon, on Monday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프리포지션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학교 때 많이 봤던 거예요. 막 during과 for의 차이, 뭐 이런 거. during은 뭐가 와야 되고, for 뒤에는 뭐가 와야 돼. while과 during의 차이죠. while을 뒤에는 뭐가 와야 되고, during 뒤에는 뭐가 와야 되고. 뜻은 똑같은데, 해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렇게 동안이라고 다 해석되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건지 이런 걸 우리가 했었거든요. before는 전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시 반 전에, 점심 전에, 12시 전에, 크리스마스 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after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후에 after 4 p.m., after dinner, after school, after midnight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약간 여기서 두 개가 헷갈릴 수 있는 게 for랑 during인데 for도 동안에
during도 동안이에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For an hour, for 2 weeks, for 3 months, for a long time. 1시간 동안, 2주 동안, 3달 동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왔어요. During the exam, during the day, during the night, during the spring. 그 시험 기간 동안, 그 시험 보는 동안이겠죠. 그날 동안, 그 밤 동안에, 그 봄 동안에. 둘 다 동안인데 뭐가 달라서 어떤 거에는 for를 쓰고 어떤 거에는 during을 쓰는 걸까요? 홍차님. 정해진 시간? 정해진 시간 어떤 거에 그래서 듀어링을 쓰는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아, 네.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분 좀 줘보세요. 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정우님이 마이크 푸셨어요. 네, 기간 아니에요. 며칠 이런. 그렇죠. for 같은 경우엔 보면 셀 수 있는 시간의 단위가 나와요. 1시간, 2시간, 3시간, 아니면 뭐 2주, 4주, 뭐 한 달, 1년, 3년, 뭐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시간의 기간의 단위가 나오고요. 이 듀어링은 포인트예요. 어떤 시점이 나와요. 시험 보는 동안, 영화 보는 동안, during the movie, 뭐 아니면 아침 식사 동안,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셀 수 없는 시간이고 그냥 명사로 시간대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시면서 요 D, 그 C, D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롱타임이 네.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A long time, 긴 시간이라고 해서 셀 수 있는 걸로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좀 애매하긴 한데 긴 시간 동안이라고 해서 보통 이거는 for를 쓰거든요. during a long time이라고는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for는 그쵸 셀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얘는 for를 썼네. 그럼 예외적으로 얘는 외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셀 수 있어서 for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원래 셀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몇 시간 몇 시간 할 수 있으니까 단위로. 네, 슈퍼 엄마님은 지금 병원에 계셔가지고 듣기만 하고 계시고 여섯 분 계신데 6분이 같이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문제는 아마 다 푸셨을 것 같은데 다 풀고 답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다 푸셨으면 다 푸셨다고 한번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작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네.
다 푸셨는데 답 쭉 체크해 보시고 틀린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없으시면은 이제 전치사가 들어간 문장을 같이 만들 건데요. 앞에 페이지에 at, on, in 나왔죠?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after, before, for, during 이렇게 네 가지 나왔어요. 앞에서 전치사 at, on, in 중에 하나 고르시고요. 그 옆에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러면 전치사가 들어간 문장 2개 만드실 거예요. 지금부터 2문장 만드세요. 여기서 하나 고르시고 이쪽에서 하나 골라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문장 다 만드신 분은 또 이제 I am done, I'm finished 이렇게 남겨주시면 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덥네요. 그 어제 저는 이제 그 영어요가 PT가 있어가지고 4시까지 강의하고 5시 좀 5시 반쯤에 여기 강원도니까 계곡이 많아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 다슬기를 좀 잡아왔거든요. 다슬기 잡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가지고 다슬기가 영어로 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다슬기 뭔지 영어로 아시는 분 계세요? 다슬기 아실까? 저는 몰라가지고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이 다슬기 잡기 시작하면서. 예. 이게 어쨌든 이제 그 달팽이 같은 거의 한 종류잖아요. 그래서 스네일이 들어가는 건 맞거든요. 스네일이 들어가는데 그 모스 스네일이라고 해요. 모스 스네일. 그 거기서 이제 거기 사는 다슬기들이 그 이끼 같은 걸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민물에 사는 다슬기를 모스 스네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잡아왔는데 주아가 딸이 그 모스 스네일 그 명칭이 생소하니까 자꾸 블랙뱅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모스 스네일이라고 알려주세요. 혹시 다슬기 잡으러 가시면은. 마시 스네일이라고도 하네요. 마시 스네일. 여기서는 마시 스네일이라고 하네. 마시 이게 늪지, 습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블랙 미스테리 스네일이라고도 한대요. 마시 스네일이라고도 많이 하나 보다. 네, 뜻이 맞네요, 보니까. 멜라니안 스네일이라고도 하고요. 나방은 모스, th. 이거는 모스, 그 이끼라는 뜻인데, 제가 다시 보니까 마시라고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스보다는. 모스 스네일로 알려주시면 돼요. 모스, 그 습지라는 뜻, 그런 다슬기가 많이 사는 장소를 따와가지고 모스 스네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모스래. 마시. 여기 써드릴게요. 마시. 이렇게 부른다고 하니까 혹시 잡으러 가시면 마시 스네일 알려주세요. 네. 옹차사랑님 이제 다 하셨는데 문장 2개 영작하신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I will eat brunch at 1 o'clock. 그렇죠. 오케이. 한 문장 더.
You should wash your hands after going out. Yes, 잘하셨어요. After going out. Going out 자체가 이제 명사인 거죠.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멘님. My son's birthday is in April. 잘하셨어요. 달 앞에 in. 그 다음. Children read books before dinner. Children, 그게 뭐라 하셨죠? 그 뒤에? Children read books children. before dinner. 이게 지금 read라고 하셨으면 과거 얘기라고 read라고 읽으신 걸까요? 과거라서? 근데 저녁 먹기 전에 읽는 거 과거로 말해야 되나? 읽었었다 이렇게? 읽었었다. 예. 읽는다라고 해도 돼요. 보통 우리 애들은 저녁 먹기 전에 책을 읽는다. 뭐 이렇게 이런 문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이거 과거 뭐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다 하면 read, 보통 그런다 하고 싶으면 read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잘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정우님 2문장 주세요. 제가 아직 한 문장밖에 못했는데. 네. 잠시만요. 네, 네, 1분만 주세요. 네. 네. 그럼 휘나블리님 2문장 주세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주세요. 지금 안 드시나? 네. I ate lunch at noon. 네. 그 다음. My husband go to the work at 6 o'clock a.m. 잠깐. 제가 여기 앞에서 하나, 여기 뒤에서 하나. 네. 그러네. 네네네. 여기 지금 바로 만들어 보세요. 뒤에서 하나. 이 before 써서 우리 남편은 회사에 간다 몇 시 전에 이렇게. My husband go to the work before 7 before 6 o'clock a.m. 이렇게 해도 되나요? Before 6시 6 o'clock. 6 o'clock. 6 o'clock in the morning.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되게 일찍 출근하시는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봄봄봄님 해주세요. I went to 전주 on last weekend. 네. I will exercise before lunch. Before lunch. Excellent. 잘하셨고 행복님 해주세요. I learn English on Monday. 예. On Mondays. 왜냐면 매주 월요일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Mondays라고 해도 괜찮아요. On Mondays. I 그다음. study English for an hour. 잘하셨어요. Good job. 그 다음에 이제 홍차님. 또 하는 거예요? 먼저 하셨구나. 죄송해요. 저 해야 정우님, 네네. 네. The math class will start at 2 o'clock. My son washed his hands before dinner.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다 하셨죠? 네. 제가 다 보고서 이제 한 문장씩, 2문장씩 이제 기회 드렸는데 다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치사를 잘 활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시간, 헷갈리는 시간대 조금 있었어요. at night나 midnight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런 것만 잘 해주시면 되고. 이제 유닛 18로 넘어갈 건데요. 똑같은 전치사인데 이번에는 장소 앞에 오는 전치사를 배울 거예요. in, at, on은 여기서도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A는 봄봄봄님, B는 휘나블리님이 해보실게요. Excuse me, where is the city hall? 그죠,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어디인가요, 시청은? It's in front of the fire station. 이것은 소방서 앞에 있어요. 네, 이것은 있다. 그 소방서 앞에. 그 다음. I'm sorry, where is the fire station? 미안해요. 어디 있니? 그 소방서는?
Do you see the tall building on your right? 너는 보니 그 높은 빌딩들을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오른쪽에 있는, 너의 오른쪽 위에 있는이라고 하니까 on your right, 너의 오른쪽에 있는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Yes, I see them. 그래, 나는 보여. 그래 나는 본다. them. 그것을. 그것들을이에요. 그럼 여기서 them이 뭘까요? 그 tall buildings. 그렇죠. 그 높은 빌딩들을 나는 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The fire station is between the tall buildings. 그 소방서는 사이에 높은 빌딩들 사이에. 그렇죠. Oh, I see. Thank you very much. 나는 보여. 고맙다, 매우만.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 빌딩, 장소 앞에도 꼭 이렇게 전치사들이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문장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뭔가 비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실 텐데 이는 뭐뭐 안에 있는 거고 오는 여기 위에 표면에 닿아 있어야 돼요. 뭐뭐 위에. on the wall이라고 하죠. 이 벽 위에 있는 것도 on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under는 아래에 있는 거, above는 위에 있는 건 똑같은데 그게 떠 있어요. 뭐지? 표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거, above라고 얘기해요. behind, 뒤, in front of, up, next to, 옆, between, 요거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번, B번 이렇게 두 개 풀어볼게요. 이거는 되게 쉽죠. 네. 활용을 잘 해주시면 아이들이랑 이걸로 재미있는 놀이 해보실 수 있어요. 어디다 뭐 숨겨놓고 어디 있냐 힌트 주고 할 때 장소, 위치 이런 거 얘기하니까 꼭 전치사들이 들어가게끔 되거든요. 이거 다음에 이제 좀 헷갈리는 게 나오겠네요. 이것도 다 하시면 남겨주세요. 다 했다고. off는 떨어뜨리는 거예요. 떼내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막 만들기 하면서 애들한테 이제 시간 다 됐어, off the hands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손 떼 이런 뜻이거든요. off는 뭔가 떼내는 거, 떨어뜨리는 거 이런 뜻이 있어요. off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떨어뜨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답을 다 맞추셨을 거예요. 그래서 답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in front of the rock, in the jar, between the jar and the pot, on the flower, above the flower, behind the caterpillar, next to the bee, under the mushroom 이렇게 해서 다 맞추셨을 것 같고 네, 여기도 이제 브랜치 위에 있으니까 on, behind 2번 요 between이요. 뭐야? 이게 아니구나. 치즈 안에 끼어져 있죠. 치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 자, 동키가 여기 요게 문이고 요 뒤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behind the door. 약간 이거 약간 아이들이 풀 때 이거 between이라고 해놨었거든요. 요게 요 사이에 있지 않냐. 근데 between이 들어가려면요. 뭐랑 뭐 사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정해진 답을 넣어야 되는 거라서
A와 B 사이가 안 되니까 도어 하나만 나와 있으니까 그 뒤에라고 제가 말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next to, 요거 이제 사이에 between, 여기가 between이 되려면 여기 doors가 돼야 돼요. 그렇죠? between the dogs라고 한 것처럼. 그 다음에 in front of, above the cloud, cloud 여러 개니까 S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under the blanket 이렇게 왔어요. 자, 여기서 제가 공부할 때는 그게 너무 헷갈렸어요. 이 전체사가 진짜 너무너무 헷갈리는데, 달 위에 있다, 달 위에 있다라는 말 혹시 아세요? 달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on the moon, in the moon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on the moon이 맞을까요? in the moon이 맞을까요? 한번 여기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n the moon이 맞을까요? in the moon이 맞을까요? 아니면 둘 다 된다. 왜냐 우리가 in 서울, 뭐 in America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on이라고 하시네요. on. 저만큼 저만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in이 왜 안 되냐고 막 우겼거든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뭐 그 한국에 있다 이런 것처럼 in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on만 된대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왜 그런 거 같으세요? 휘나블리님? 위에 있는 거는 너무 단순하게 위에 있으니까 on? 그냥 이렇게만 네, 달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에 있다. 제가 너무 달 번역을 위에. 해서 얘기했는데 아, 달에 있다. 아, 네, 달에 있다라고 나는 달에 있다라고 하는데 왜 on이라고 하는지 in이 왜 안 되는지. 근데 지금 맞아요. 달 위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on이 된 거거든요. 여기 달이고 표현이고 on인데 그럼 이는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이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외국인 설명은 그랬어요. 이는 너무 이상하고 달 안에 낑겨 있는 느낌이래요. 이렇게 보세요. 이 치즈가 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I'm in the moon 하면 이게 달인데 달 안에 내가 낑겨 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대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달이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뭐 이런 한국, 미국, 일본 그런 나라가 아니고 행성으로 봐서 거기 인을 전치사로 쓰질 않더라고요. 그건 그들만이 이해하는 그런 언어 표현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엔 달에서 사니까 인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럼 않더라고요. 지구는 인이에요, 선생님? 지구는 그럼 이제 온이겠죠. 온. 온이죠. 예. 그럼 지구가 예. 온이면 그 지구가 행성이라서 예, 그런 것 같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쵸. 약간 느낌도 외워야 되는 거고, 외울 수는 없고 그냥 느낌상으로 이제 본능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좋은데 그 달이라는 건 이 2번 치즈 그림에 딱 비유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달이 이렇게 있는데 인이라고 하면 내가 거기 달 안에 낑겨 있는 느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래서 생각이 나는 에피소드라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in, at, on이 나왔어요. 이게 헷갈려요, 이게. 이제 in이 제가 좀 뭔가 시간이라고 따지면 시간의 길이가 길어서 안에 있을 수 있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대, 저녁 시간대 아니면 뭐 월 이렇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시간대는 in을 쓴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in 서울 안에 우리 들어갈 수 있죠. in the room, 공간이죠. 들어갈 수 있어요. in the yard도 마찬가지요. in the book, 책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책 위에 있는 거는 책 위에 뭔가 물체가 있는 거고 책을 봤더니 그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 하면 in the book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t은 이제 포인트라고 했죠. at home 이건 외워두세요. home은 on, in 이런 걸 안 써요. at이에요 무조건. at home. 그 집이라는 그 특별한 장소적인 그것 때문에 그런지 예외를 많이 두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at home, English at home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at home이고 at school, 학교에서 이걸 공간으로 보지 않고 어떤 장소가 주는 그 고유성을 따져서 이렇게 쓰는 것 같았어요. at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이제 포인트가 되는 지점 at the top, at the bottom 이렇게 지점을 얘기를 할 때 at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in과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at은 어떤 포인트,
in은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럼 이제 on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on은 뭔가의 위에라고 하면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on the page 그 페이지 위에, on the map 그 위에, on the wall 말씀드렸고, on the righ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너의 오른쪽 위에, 너의 오른쪽 왼쪽 위에 할 때 on the right, on the left라고 쓰거든요. 이거 외워두세요. on은. 그래서 얘를 활용하는 게 이 앞에 것들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헷갈리거나. 그래서 이 in, at, on을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가 약간 느낌, 맞아요. 그 느낌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두어야 되는데 느낌이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in, at, on 같은 경우에 뭐 on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쉽게 구별이 될 텐데 저는 in이랑 at을 구별하는 게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간과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들 책을 읽어주실 때 at이 언제 오는지를 많이 보세요. 그럼 좀 그게 또 감이 오거든요. at이 오는 거, in이 오는 거 보시고 뭐 사진 찍어서 또 공유 같이 또 해보고 하면 그나마 잘 기억에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제가 헷갈렸던 이유는 그거예요. 레스토랑에서 보자라고 했어요. 친구를 만나는데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Let's meet at the restaurant인지 Let's meet in the restaurant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맞을까요? In the restaurant. In the restaurant, yes. At the restaurant은 그럼 틀릴까요? 어떤 항상 지정된 레스토랑이 있으면 그렇게. 이게 둘 다 되더라고요. 어, 둘 다 되는데 느낌의 차이가 있는 거야. 레스토랑 안에서 볼 건지 그 레스토랑에서 볼 건지 그냥 똑같은 건데 그 말이 주는 느낌, 뉘앙스가 살짝 다른 거야. 그 레스토랑 안에서 보자. 레스토랑에서 보자. 우리 말도 약간 그런 에서와 안에서의 차이가 있잖아요. 미묘한 차이가. 그것처럼 둘 다 쓸 수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레스토랑 그래서 더 헷갈렸어요, 저는. 인으로 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간적인 느낌이 있으면 인으로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스쿨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hospital at the hospital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공간이 아니라면 시설물이라면 at을 또 쓰는 경우, 시설물에 한해서는 이제 at을 쓰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그럼 선생님 네. 이거 저도 재훈이 거 교재 보니까 이게 제일 많이 틀렸거든요. 네. 이게 느낌적인 부분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느낌인데 약간 네. 공간과 시설물 이렇게 나누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거예요. 설명을 할 때 또 네.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갈 때는 in, 네, 어떤 네. 시설물을 얘기할 땐 지정할 때는 at 이렇게 얘기하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많이 틀린 그거를 한번 저희랑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전치사가 앞에 이거 푸른 거예요, 이 문제집? 네네네. 아, 풀었는데 C에서 네 많이 그러니까 뭐 on을 써야 되는데 in을 쓰거나 in을 써야 되는데 on을 쓰는데 on과 in은 그나마 조금 더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해요. in은 이제 안에 있는 거, on은 위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 in과 at의 개념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당장 나오는 work 보세요. at work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네. 직장에 나의 일터라고 해서 공간으로 보지 않고 장소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at. 선생님, 근데 그 만약에 학교 안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인더 스쿨 이런 거 그러면 나오는 네, 거. in the school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뜻이 달라지는 거죠. 아까 in the restaurant이라고 했고 at the restaurant 둘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뜻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뉘앙스의 뜻 차이가 있다고. 되게 미묘하게 달라요. 꼭 이렇게 그냥 애는 무조건 스쿨이다 이렇게 외우지 않고 그냥 그 그렇게는 안 느낌을 해도 돼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이 설명조차도 애매하네요. 그 시설물 여기에서 뭘 하자, 그 학교에서 뭘 했다.
그런 느낌이면 as를 쓰는 거고, 학교 안에 뭐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거면 이제 in을 쓰는 거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전치사를 다르게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간의 한에서는. 그럼 이거 C 같은 문제도 네. 그 전체적인 문장을 보고 in as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러면 이렇게만 해 이 놓으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되게 이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in the garden. 여기 헷갈리실 거예요. 3번, 5번 이런 것들. 다른 거는 헷갈릴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 이 장소에 오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물의 경우에는 at, 그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at, 그리고 어떤 공간이 되면 in. 너무 헷갈리죠? 요거 하나 풀어보시고 하나를 더 풀어보세요. 뒤로 이거는 너무 쉽고. 여기 뒤에는 별로 우리가 풀만한 어려운 문제가 없네요. 요 at이랑 in의 관계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좀 클리어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따로 단톡방에 다시 공유를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제 할 건데 C번 풀어보시고 혹시 답 한번 같이 체크해보고 좀 마칠게요. 제가 지금 뭘 하나를 찾았는데 그거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단톡방에 올렸거든요. at이라고 썼을 때는요. 그냥 그 고유 장소 그대로 쓰였을 때. 이건 더까지 또 같이 넣어놨네. 이거 더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런 고유 그 장소가 가지는 원래 개념대로 쓰일 때는요, 더를 또 안 쓰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1, 2가 봤을 때 한번 언급이 됐었어요. 더 스쿨이 맞냐, 스쿨이 맞냐, 더 허스피털이 맞냐, 그냥 허스피털이 맞냐,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병원에 간다라고 할 때 병원에는 왜 가죠? 아파서 가잖아요. 그 진료 목적으로 가면 그냥 허스피털에 간다라고 하면 되는데, 뭐 그 병원에 기타 다른 목적으로 가면 더를 써서 쓰기도 하거든요. 더 허스피털. 그 학교에 가는데 내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애에 뭐 문제가 있어서 가는 거면 더 스쿨이라고 하던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더의 법칙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 밑에 건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거고, 학교에 있다, 학교에 다닌다라고 이제 일반적인 학교를 얘기를 할 때 이제 at school을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in school도 같이 나와 있는데, 이럴 때는 그 교내, 아까 휘너블리님이 얘기하셨죠. 학교 안에서 뭘 했다 말하는 거 할 때, 그때는 이제 in the school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맥 안에서 내가 어떻게 쓰이냐를 선택을 하셔서 이제 in을 쓰는 거고, 어떤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at과 in을 골라서 이제 쓸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전치사, 시설물, 스쿨을 시설물로 봤을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at을 쓰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문제 자체에서는 in, at 이렇게 구별해서 온 걸로 좀 이해를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전치사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at과 우리 in의 쓰임. 한국말처럼. 달라서 우리나라는 뭐 그냥 뭐뭐에서라고 하면 그냥 다 되는데 이제 다른 거를 갖다 붙여서 써줘야 되니까 그런 건데 둘 다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고유의 역할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스쿨에 at을 쓰라고 한 거예요. 시설물 앞에 at을 쓰니까. 그러니까 시설물인데 그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로 왔을 때 at을 쓰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답이 at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요게 헷갈리면 이제 그렇게 역으로 찾아 들어가야 돼요. 이거 설명으로 다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as 뒤에 뭐가 오는지, in 뒤에 뭐가 왔는지를 그 역으로 우리가 소설책 읽고 책 읽고 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나머지 그 해결되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같이 책 같은 거 보면서 찾아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at 뒤에 뭐가 왔는지, in 뒤에 뭐가 왔는지 특히 in 뒤에 이제 장소가 왔을 경우, at 뒤에 장소가 왔을 경우, 그거 한번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유해 주시고,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할 건데, 왠지 이렇게 마음에 안개를 가득 드리고 수업이 끝나는 것 같네요.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어려운 계속 거라서 보면, 그래. 계속 보면 이제 좀 구별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시고 그냥 이 설명만으로는 또 나중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건 왜 in이 들어가네 at이 들어갔어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장 쉽게는 이게 그 목적 그대로 쓰였으면 at 여기 안에서 뭐가 있다 여기 안에서 뭘 한다면 in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의도가 거기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를 안에라는 글자가 들어간다 하면 in 그때는 인 쓰셔도 괜찮은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하시고 이제 찾아낸 것들 같이 공유하면 조금 더 클리어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수업 마칠 건데 이제 여기가 이제 18유닛이고 다음이 이제 끝이에요. 19, 20이면 이 학원이 끝나요. 그래서 방학이 이제 오고 해가지고 또 8월에 행사도 많으시고 7, 8월 행사도 많으셔가지고 근데 이어서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제가 다시 일정 공지랑 어떻게 진행될지 올려드릴게요. 19, 20가까지 마치고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될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또 열심히 해서 한 권 떼봐요 우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